저는 인스타그램을 가장 자주 사용하고 에브리타임 앱도 간간히 보는 것 같습니다. 정보를 얻거나 사람들의 일상을 확인하고 싶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습관처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 매일매일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에브리타임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한 2, 3일에 한 번 정도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앱은 주로 인스타그램이나 에브리타임을 자주 쓰는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은 거의 요즘은 습관처럼 자주 눌러보게 되는 것 같고 에브리타임도 꽤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일상을 확인하는 용도로 하루에 그래도 한 30분씩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간 조류강 참새목 참새가라는 닉네임으로 에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새입니다. 저는 에타에서 이제 감자 231번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사실 1학년 새내기예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18학년도 때부터 이제 에브리타임을 자주 들어와서 활동했습니다. 제가 원래 참새 컨셉을 처음 잡았었던 게 다른 사람 글에 참새인 척 그냥 짹짹이라는 댓글만 달고 도망치는 게 제 놀이였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한번 다람쥐길 사진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빼빼로데이 근처였는데 애가 빼빼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여워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슬라이드 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익명 1입니다. 어쨌든 커뮤니티에 글을 쓰는 사람들의 목적이 내 글을 알리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글에 비해 내 글이 튀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과장되고 사실에 기반한 좀 거짓을 섞은 과장된 멘트를 많이 사용해서 내용을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명 2입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특징은 짧다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짧고 단편적인 장면이나 정보만 담겨져 있어서 그냥 거의 먹잇감처럼 이렇게 던져주면은 거기에 되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인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브리타임은 진짜 그냥 내 익명 얼굴 가리고 그냥 닉네임으로 내 의견 표출하는 그런 커뮤니티고 또 우리 학교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약간 비난하는 사람들 많아 보이고 결국 우리 학교 커뮤니티만의 그런 의견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안 좋은 면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대학교 커뮤니티다 보니까 아무래도 폐쇄적이지 않아서 더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유입과 유출이 좀 많고 거기다가 성비도 고르고 이렇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갈등이 조금 더 가시화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안녕하세요. 익명 3입니다.
얼마 전에 카투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군대와 관련해서 남녀 갈등 사례로 번지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익명4입니다. 입학하고 얼마 안 됐을 시기에 이제 입학 전형에 관련돼서 재외국민 전형은 한국에서의 입시를 경험해보지 않았고 특혜를 받고 입학한 건데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은 학교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혐오 표현이 좀 들어가 있는 글을 봤습니다. 일단은 제일 크게 드러났던 거는 고연전 때. 그때는 진짜 단결력이 진짜 우와 이 정도였구나 싶을 정도로 다 같이 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가끔씩 교내 이슈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너무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건 너무 좋지만 우리도 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도를 넘은 비난이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너무 혐오적인 표현이. 그래서 그런 건 좀 또 어떤 면에서 좀 안 좋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여기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인 피군과 엘양이 있습니다. 어느 날 피군은 갑자기 유학을 간다며 말없이 엘양을 떠납니다. 떠나간 피군을 엘양은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다 지친 엘양은 배를 빌려 피군에게 가기로 결심합니다. 엘양의 친구 M군은 배를 갖고 있었고 엘양은 이 배를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M군은 1,000만 원을 주면 배를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돈이 없었던 엘양은 다른 친구 S군을 찾아갑니다. S군은 자신과 사귀어주면 1,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엘양은 고민 끝에 S군과 사귀기로 하고 배를 빌려 P군을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P군과 엘양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엘양의 친구 F양은 P군에게 엘양이 S군과 사귄다는 사실을 폭로해버립니다. 이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말없이 떠난 P군, 2번 1,000만 원의 배를 빌려주겠다고 한 M군, 3번 자신과 사귀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S군, 4번 S군과 사귀기로 한 L양, 5번 사실을 폭로한 F양. 여기 서로 다른 공간에서 4명의 사람들은 익명 채팅으로 대화하게 됩니다. 앞 문제에서 누가 제일 나쁜지 최종 1명을 골라야 하는 건데요. 이 중 1명에게 대화를 주도하며 모두의 최종 선택을 1번으로 바꾸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UBS라는 방송국에서 113기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의 말에 다 선동되셨으면 좋겠어서 약간 떨리고요. 기대가 되나요? 얼마나 선동될지 사람들이. 저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당연히 이거 1번 P군이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유학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유학을 가는데 기간을 안 말해주고 가? 이건 군대 가는 것보다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엘양이 겪게 된 이 모든 시련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P군이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리교육과 2학번 정호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3번 S군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이미 사귀고 있는 사람에게 분란을 조장해서 이제 자기가 그 틈 사이에 끼어든 거니까 이 중에서는 3번인 S군이 제일 나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18학번에 재학 중인 박진영입니다. 저는 5번에 사실을 폭로한 F양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한테 어떻게든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건데 F양의 행동은 단순히 그냥 L양한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냥 이 F양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KUBS 112기 아나운서 서혜원입니다. 저는 F양이 제일 잘못한 것 같아요. L양의 친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거면 그걸 굳이 폭로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폭로를 안 했으면
그러면 L양과 P군 사이에는 잘 해결이 됐을 텐데 이 사실을 모두 망친 것 같아서 F양이 제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진 참가자들. 익명 채팅 이후 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실험이 시작하자 요청한 대로 선영 씨가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3번? 3번? 자신과 사귀어주는 돈을 빌려주겠다는 S군. 저 남친이 안 떠났으면 근데 그럼 사랑 때문에 유학을 안 가? 익명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얘기에 없는 보기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그냥 살에 덧붙여서 그냥 소설 쓰듯이 흘러내려 보내고, 또 하나는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말이 오락가락 하시는.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영 씨는 B장의 카드 심리 테스트를 꺼냅니다. 사이코패스 기질 테스트. 심리 테스트 상으로 다른 사람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몰아가면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야미맨 사이코인 건가? 사이코패스 그거 자체를 선동했다기보다는 3번을 너무 몰아가려고 했던 느낌? 3번을 주장한 야미맨이 사이코라는 걸 너무 몰아가려고 했던 것 같긴 했어요. 여기 그냥 익명 씨가 매우 의심이 됩니다. 네. 굳이 뭐 원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체에서 주도해 나가고 있고, 이 카톡방 자체를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익명 씨는 아마 스파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재밌네. 지금은 전혀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일단은 지금 자기 말이 하나씩 올라오기 때문에 한 번에 쳐서 올려주면 그 의견을 한 번에 수렴하고 이해를 해서 제일 나쁜 게 무엇인가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한 개씩 한 개씩 계속 올리니까 이거 전혀 뭔 의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의견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뭐 다들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데 빠르게 이제 투표 같은 걸 좀 해서 빨리 의견 수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번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전 똑같이 5번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그 의견이 약간 저의 생각에는 설득력이 그렇게 없게 느껴져요. 실험의 반이 지난 상황, 우리는 혜원 씨를 제2의 선동자로 투입했습니다. 혜원 씨가 1번으로 마음이 바뀐 척 사람들을 설득하는 건데요. 오직 한 명이 선동할 때와 두 명이 선동할 때 과연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또 원래 5번이던 혜원 씨의 생각은 어떻게 바뀔까요? 아무튼 저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한 번에 마음을 바꿨나? 근데 아무리 봐도 P군이 너무 쓰레기인데? 선동자를 제외한 2명의 참가자는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험 종료 5분 전 참가자들은 의견을 모아봅니다. 재밌나 봐. 우리 고민 중이야. 콩이랑 야미회는 그냥 이상한 애고 고민 중이네. 대박 대박. 재밌어 재밌어. 오! 대박 대박. 어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강경 5번파였던 콩이가 갑작스럽게 1번으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5의 배를 바꾸셨네요.
5번도 약간 F양을 처음에는 진짜 이상한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어쩔 땐 또 중요하잖아요. 이제 야미맨만이 남았네요. 모두가 야미맨을 설득하려 합니다. 저는 짓을 할 이유도 없어. 다들 야미맨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네. 그럼에도 야미맨은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야미맨은 그냥 약간 독불 장군이신 것 같아요. 그 야미맨이 좀 의견을 너무 안 바꾸다 보니까 좀 중간에 살짝 답답한 마음은 있었지만 저는 그 둘의 관계를 다 알면서도 그 돈을 빌려줄 때 그 조건을 단 S군이 제일 나쁘다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다들 저를 설득하신다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유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은 무조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3번의 경우가 조금 이제 생활에 있어서 부도덕한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참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야미맨을 설득합니다. 가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말을 하며 야미맨을 몰아붙이네요. 말대로 이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거지. 그치? 야미맨을 설득한 것 같은데? 좋아. 참가자들의 압박에 못 이긴 야미맨. 지금은 1번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다들 분위기가. 알 바 아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1번을 최종 선택합니다. 실험이 종료된 후 참가자들의 진짜 의견을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직 3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5번은 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이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나쁜 사람은 1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이제 P군이 만약에 L양에게 설명도 제대로 하고 L양을 설득시키고 잘 종결하고 떠났다면 이런 나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모든 원인 제공은 P군이니까 P군이 제일 잘못한 게 아닐까? 뭔가 제 상황을 대입해서 봤을 때는 P군이 제일 잘못한 것 같다라고 이제 설득이 됐습니다. 제가 1번이라는 의견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득할 근거는 여러 개 마련해 놨는데 솔직히 대화하기 전까지 이게 설득이 될까?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설득이 이렇게 쭈르륵 되는 거예요. 한 명 되니까 이어서 막 연쇄적으로 다른 애들까지 다 1번이라고 말해주고 그래서 선동하면서 좀 재밌는데 1번으로 바꾼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현재 1번을 선택하게 됐던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더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빠르게 그 의결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굳이 3번을 고집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서 1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가지 의견으로 수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소수에 있는 사람들을 의견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바뀌니까 다른 사람들도 뭔가 동조하는 효과랄까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약간 목소리의 떨림? 거짓말 칠 때 있잖아요. 목소리의 떨림이나 이런 것도 안 들어가니까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채팅방에서 얘기를 하면 의견을 더 편하게 얘기하고 조금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익명으로 채팅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중이라던가 아니면 고민하고 또는 타자를 치고 있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좀 원활하게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익명이라서 제 주장을 얘기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뭔가 저를 완전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하기도 쉬웠던 것 같고. 이번에는 조금 전 익명 채팅 실험과 달리 참가자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인터넷 실험과 동일한 문제로 4명의 참가자들은 최종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영 씨는 또다시 선동자 역할로 이번 대면 대화 실험에 참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에서 113기 아나운서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학부 2학번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채팅 상황이라서 제 표정이나 뭐 말투 이런 게 안 보여가지고 익명성, 저에 대한 신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가지고 조금 선동이 잘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 아니면 표정이 보이니까 조금 더 아까보다는 선동이 안 될 것 같긴 해서 조금 걱정입니다. 행정학과 21학번 김동환입니다. 저는 그 자신과 사귀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S군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친구가 연인을 찾아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설령 친구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친구에 대한 배려 없이 사귀어야만 돈을 빌려준다는 조건을 단 게 저에게는 굉장히 나쁘게 느껴져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UBS의 113기 아나운서 국제학부 22학번 이나영입니다. 저는 사실 고민을 조금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3번이 제일 나쁘지 않을까, S군이 제일 나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S군은 이걸 뭐 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다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S군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2학번 송선우라고 합니다. 저는 3번으로 골랐습니다. 자신과 사귀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S군. 이제 사귀어줘야지 이제 빌려줄 수 있겠다고 말한 것은 그냥 못된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닐까 싶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3번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네요. 과연 선영 씨가 이 참가자들을 모두 1번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또 참가자들이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보며 하는 대화는 익명 채팅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혹시 피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저도 피곤을 고민을 하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약간 제가 생각을 틀었던 이유가 갑자기 유학을 간다고 말없이 떠났잖아요. 근데 약간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그 뒤에 L양이 뭐 F양이라든가 그 S군이라든가 약간 다른 사람들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나쁜 주변 사람 인간관계를 걸을 수 있었다. 네, 그래서 피곤에 모든 게 막 피곤의 잘못만 아니고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곤에 대해? 저 피곤에 대해서는 이 두 분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각한 게 약간 피곤에 대한 일말의 기대라도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 당장의 상황은 되게 피곤이 나쁘게 느껴져도 그래도 약간 혹시라도 싶은 기대가 생기는 반면에 S군은 그냥 도무지 다른 생각이 안 들게 그냥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갖고 마음대로 하려는 것 같고 제가 사실 이거를 본 적이 약간 다들 약간 익숙하시지 않아요, 글이?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심리 테스트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봤단 말이에요. 수적 열세 상황에 놓인 이번에도 선영 씨는 거짓 심리 테스트를 언급하며 다른 참가자들을 몰아가려 합니다. 저도 그때 똑같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그거였어요. 당신의 연애관에 있어서 당신이 정상 범주에 있냐? 비정상 범주에 있냐? 그거였어요. 근데 몇 번이 제일 정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렵다. 약간
1번이랑 5번이 그 정상 범주에 속하고, 왜냐면 F는 약간 감정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친한 친구가 이걸 다 남친한테 폭로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범주고, 2번은 2, 3, 4번이 약간 비정상 범주에 약간 속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약간 근데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골라가지고 맞아요. 비정상을 맞아요. 좀 신기해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아까 사랑하는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진짜로 사랑하는 관계였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애량한테 이제 이유를 눈물 날 것 네.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피곤한테 조금 더 마음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이때 피곤으로 결정을 바꾸는 선우 씨. 아까와 마찬가지로 실험 중간 제작진은 선우 씨에게 1번으로 의견을 바꿔 다른 참가자를 선동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도 약간 1번으로 마음이 약간 쏠리게 바뀌게 된 게 절대로 정상 비정상 얘기 비정상에 속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죠? 제가 혹시 막 L양의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순간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제 친구가 제가 돈이 필요한데 막 사귀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상처를 입거나 그런 것보다 그냥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연인이 말도 없이 유학을 간다고 하고 사라진다? 이러면은 진짜 상처 크게 받을 것 같아요. 최종 선택을 5분 남긴 지금 거짓말같이 선영 씨, 선우 씨에 이어 동환 씨도 1번 피군을 선택했습니다. 나영이는 어때요? 다른 참가자들이 1번으로 마음을 바꾸자 나영 씨는 적지 않게 당황한 이게 듯합니다. 그때 살짝 당황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이제 그 S군 골랐던 3명 중에 저한테 가장 마지막으로 그 질문이 다시 뭘 골랐냐는 질문이 왔는데 이제 저만 그때 S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갑자기 양옆에서 P군으로 바꿨어요 라고 하시길래 살짝 뭐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약간 나름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서 S군이긴 하지만 해도 저는 합의를 위해서는 사실 피군도 저도 처음부터 고민한 건 맞으니까 저는 피군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3번을 고수하려 하지만 결국 다수의 의견에 따라 최종 선택은 1번으로 합니다. 다 같이 말할까요?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 둘, 셋. 피군. 이번에도 실험 종료 후 참가자들에게 의견을 다시 물었습니다. 저 사실 마지막에도 약간 언급을 하긴 했는데 저는 사실 S군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하나를 딱 고르셔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맞추려면 저 이렇게 같이 맞추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P군이라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S군입니다. 처음에는 S군이 제일 나쁘다 생각했는데 P군이 나쁘다고 하신 분의 의견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뭐 내 상황에 대입도 해보니까 P군이 진짜 나쁘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P군이 그 상대의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배려가 너무 어섭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L양이 받았을 상처나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제일 나쁜 사람은 P군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선택을 바꾸라고 하셨을 때 그 전까지는 무조건 S군이었는데 이제 P군이 점점 나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P군도 잘못이 되게 큰 것 같고, 또 이제 L양한테 점점 몰입을 하다 보니까 P군이 더 나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선택을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얼굴을 확실히 마주 보니까 상대의 감정 변화나 이런 게 좀 더 즉각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조금 더 원활하게 이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주면서 편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온라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진짜 인터넷에서 만난 그런 느낌이었어요. 댓글에서 만난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이 사람의 특성을 최대한 그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로 파악하려고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만나니까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그런 게 다 보이니까 확실히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기에도 편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프라인상에서의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라고 제가 약간 거짓말을 쳤는데 그건 반응이 되게 즉각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실 그 심리 테스트라고 이번에는 거짓말을 쳤잖아요. 근데 그 효과는 그렇게 이번에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트롤링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넓게 쓰이고 있어서 인터넷 상에서 뭔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이제 대화를 방해하고 내지는 이렇게 담론을 좀 파괴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해 가고 이런 행위들을 통틀어 지칭해서 트롤링이라고 요즘 많이 하는데요. 이런 행위들의 익명성이 결부가 될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니까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챗이라든지 온라인의 커뮤니티 보드라든지 텍스트 형태로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트롤링이 발생을 하면 실제적으로 사람을 직접 보고 얘기를 할 때 제스처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감정 표현의 기제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없이 좀 더 직설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줄 올렸다고 해서 이게 큰 빅딜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는 쉽고 개개인의 케이스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이버 트롤링이라든지 그 어떤 온라인의 군집 현상에 다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특징 자체가 그렇듯이 내가 한 줄 올리는 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용기를 얻은 내지는 선동이 된 내지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은 다른 사람들이 쭈루룩 거기다가 댓글을 달 수 있는 그런 트리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은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제는 어떤 이용자든 다수의 이용자,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 해외 이용자까지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피력할 수 있는데요. 이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검증되지 않고 무분별한 사신도 역시 쉽게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정보의 게이트 키퍼로서 무분별하거나 허위 정보, 가짜 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인터넷 인격권 침해 문제를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단순하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악플러 개인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이용자 간의 싸움 정도로 이러한 문제를 접근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인터넷에서의 문제는 사적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에 접근해야 되고요. 이제는 인터넷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또한 보호가 되는 한편 타인의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은 익명이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솔직한 내가 될 수 있고 저처럼 이제 내가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치관을 제한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곳이니까 사상, 규범, 표현에 제한이 없으니 보다 맹목적이고 극단적이고 기만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옳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또 인터넷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극단적이게 된 거는 어찌 보면 현실의 문제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근거로부터 논리적이나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 도출된 결과라 할지라도 그게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정서가 아니라면 매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인터넷과 혐오의 방향이 다를 뿐 똑같은 혐오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혐오를 피해서 인터넷에서 또 다른 혐오를 자행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2학번 03년생 윤서연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재학 중인 2학번 김서연입니다. 커뮤니티를 이용할 때 내가 정말로 이 사람 앞에 서서 내가 이것처럼 똑같이 말할 수 있나라고 한 번씩 돌아보면서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그런 태도 정도는 구비해보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글들이나 달리는 댓글들만 보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익명에 가려진 내 글과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스스로가 충분히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 댓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며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나와 다른 타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를 늘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지금까지 진화해온 과정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타자에 대한 공감의 폭이 넓어져 온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인이나 여성이나 어린이나 뭐 이런 주류 외부에 있었던 타자들이 주류로 인정되는 그런 공감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아왔는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그거를 포기한다면 너무 아쉬운 일이 아닐까. 그래서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존엄한 인격 같은 것을 우리가 공감해주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